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이 산업 발전, 이것을 자기네들이 따르겠다는 그런 그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연구한 결과를 우리한테 그 얘기하는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쓰셨던 글에 보니까 초대 주한 베트남 대사가 네. 월남전 한국군 파병과 관련해서 했던 얘기를 듣고 느끼는 바가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그 웬포빈 대사라고 그 우리가 베트남하고 수교한 다음에 첫 번째 우리 서울에 주재하는 베트남 대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여기 와서 첫 번째 대사로서 굉장히 그 외교 활동을 잘했어요. 근데 그분을 지난 12월 달에 가서 저희들이 또 여러 번 만났었는데 친구처럼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베트남의 동료들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이 베트남 파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군을 파병하지 않으면은 이 우리 휴전선에 있는 미군 2개 사단이 휴전선에서 베트남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단 한국군 파병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다. 그런 설명을 자기가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사회가 한국을 배워야 되겠다는 열기가 굉장히 아주 뜨거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국의 제도 이런 것들을 자꾸 묻고 이걸 자기네들이 가져다가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고 싶다. 이런 의욕이 굉장히 강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한국이 삼성전자가 제일 큰 그 기업이긴 합니다만 한국 기업이 9,000개 내지 10,000개 정도가 지금 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이 한국의 기업들이 가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간재를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우리 무역 상대국으로서는 중국이 첫 번째 우리 수출국이고 미국이 그 다음이고 베트남이 세 번째 국가가 돼요. 일본에 대한 수출보다도 우리의 베트남 수출이 많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한 베트남 관계가 긴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에 요즘은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한 40% 이상이 베트남 유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은 한국에는 한 6만 5천 명 정도의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여기 와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베트남의 경우는 유교적인 전통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동양에서의 그 가족 제도랄까 이게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쉽게 적응하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예. 베트남 최고위급 인사가 월남전에 대해서 월남전 한국 파병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외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트남하고 그 우리가 92년 수교할 때부터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그 91년에 먼저 갔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캉 차관보라는 분이 저희를 맞아 주셨어요. 그때 제가 91년입니다. 91년이면 지금 21세기가 9년밖에 안 남았다. 근데 21세기가 됐는데도 베트남이나 한국이
그냥 외톨이가 돼가지고 발전도 못하고 하면은 그거는 참 불행한 일이다. 21세기가 되면은 베트남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성장하고 나라가 부강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이 지역에 강한 나라에 대해서 발언권도 있고 나름대로 역할이 커지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를 향해서 우리 한 베트남 관계가 협력하는 것은 이건 필연적인 운명이다. 그런 21세기의 협력을 위해서는 나쁜 인연이라도 인연이 있었던 것이 인연이 전혀 없던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차관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베트남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들이다. 과거에 연연해서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까 초대 한국 대사 웬 부빈 대사 그 다음에 베트남의 주요 인사가 한국에 올 때마다 그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고 베트남 국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베트남에 가셨을 때 한국의 경제개발, 특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서적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고 하신 거는 언제죠? 91년에 갔을 때요. 91년 처음 그 베트남 정세조사단을 이끌고 제가 그 당시 아주국장 때입니다. 수교 전이죠. 수교 전이죠. 그때 이제 베트남을 방문해서 호치민시티, 사이공을 거쳐서 이 하노이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시내를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봤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새 건물이 거의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고요. 할까요? 그러니까 비난하되는 그냥 이 분위기가 아주 쫙 깔려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책방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제일 큰 책방이라고 그러는데 한 30평 정도 책방이었었는데 바닥도 뭐 흙바닥일 정도지만 거기서 그 당시에 제일 큰 책방이라고 해서 제가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베트남어로 된 책인데 남한 지도를 표지에다가 이렇게 하얗게 해가지고 그 한국의 경제에 관한 책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미 우리 수교 이전에 베트남 사회에서 한국 모델을 따라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반영된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실은 우리하고 수교하기 전에 89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미국이 그 자금을 지원해서 베트남에 경제 그 관련 전문가들을 미국으로 초청을 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워크숍이나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익히게 하고 그리고 그 팀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제가 지금 성북동에 있는 지금은 대원각인가요? 옛날에 한국의 집인가 뭐 하는 그 음식점처럼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길상사. 길상사. 네. 거기가 옛날에는 이 초가집처럼 하기도 하고 해서 한국적인 음식을 대접하는 그 외국인들이 오는 그런 장소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베트남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에 왔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이미 한국에 대해서 뭔가 배워야 되겠다 하면서 대화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경제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금은 그 당시에 89년이니까 일본이 자금이 있으니까 일본 자금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경공업은 대만한테서 배워야 되겠다. 중공업은 한국에서 배워야 되겠다. 이 생각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이 산업 발전, 이것을 자기네들이 따르겠다는 그런 그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연구한 결과를 우리한테 그 얘기하는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